부산 하단과 명지 수영에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추가로 개소했습니다. 이 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북구 내년 살림은 7,300억 원 규모입니다. 예산 대부분이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가운데 구민 밀착 사업에 높은 비중이 반영됐습니다. 한국마사회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이 지난 3일 지역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긴장 나누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4월 임시 개통됐던 송도 해안산책로가 지난달 전면 개방됐습니다. 출입 시간은 제한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의 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3곳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산은 거점센터 3곳과 쉼터 4곳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석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부산시는 지난 4일 사구 하단동의 이동 노동자 쉼터에서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문을 연 쉼터는 모두 3곳. 하단에 있는 쉼터는 69제곱미터 규모로 이 중 가장 큽니다. 이 안에는 냉난방기는 물론 무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고 물을 마실 수 있으며 각도 조절이 가능한 의자도 있습니다. 이날 같이 문을 연 곳은 명지 너울공원에 있는 컨테이너형 쉼터와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쉼터 등입니다. 예, 계속 밖에 있으니까. 그렇죠. 예. 좀 어떠세요, 겨울에는? 겨울에 손발이 시렵지. 저런 게 있으면 좀 이용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예. 이동 노동자 쉼터는 대리운전이나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야외 근무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곳을 이용하려면 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 후 지문 인식 방식으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 외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이동 노동자들에게 이 쉼터는 지친 몸과 마음을 잠시 쉬어가게끔 할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쉼터 개소로 부산은 거점센터와 쉼터가 모두 7곳으로 늘었습니다. 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이용자 등록은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합니다. 필요한 건 우선 이제 좀 더 이렇게 누울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좀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책을 좋아하는데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독서실 그런 뭐 책 굽이라든지 이런 또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자리를 찾거나 또 아니면 뭐 이직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건데 그런 정보가 좀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으면. 한편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 노동자 쉼터 이용자는 8만 500여 명이었고 올해는 10월까지만 9만 7천 명이 다녀가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는 거점센터를 확장 이전하거나 쉼터를 추가하고 내부 편의시설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북구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북구가 제출한 내년 본 예산은 7,330억 원 규모인데요. 예산 대부분이 복지 분야에 투입되는 가운데 구민 밀착형 사업에 높은 비중이 반영됐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북구 내년 살림은 올해보다 5% 증가한 7,330억, 7,300만 원입니다. 북구는 내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 운용안 등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족한 재정 여건 속에서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부정 중점 과제와 국민 밀착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 북구 재정 자립도는 9.9%로 부산에서 10% 미만인 영도구와 함께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전국 기초지자체와 비교해도 최하위 수준입니다. 내년 역시 빠듯한 살림이 예상됩니다. 전체 본예산 중 75%인 5,500억 원이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화명생태공원 수상극장 조성에 25억 6천만 원을 투입하고 덕천동 도시재생 사업에 10억 원, 기찻길 숲속 맨발 산책로 조성에 3억 7천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업에
5억 1,6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신청사 건립 사업은 별도 마련된 기금을 활용해 내년 공사비 등으로 362억 원을 쓸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 북구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부산 경남지역센터가 문을 열고 노후 계획도시 주민 상담을 위한 부산 미래도시지원센터가 설치됩니다. 여기에는 국비 1억 8천만 원이 편성됐고 화명수목원 시설 개선과 탐방로 개설 등의 7억 원, 북부경찰서 증축을 위한 설계비 6천만 원이 국비로 투입됩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송도 해안산책로는 지난 4월 복구 공사를 끝내고 임시 개방됐다고 보도해드렸는데요. 그 사이 낙석 사고 등이 발생해 다시 보수 공사를 하고 지난달 전면 개방됐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구 송도 해안 산책로가 지난달 27일 전면 개방됐습니다. 2020년 여름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산책로 파손으로 통제된 지 5년 만입니다. 앞서 지난 4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임시 개방되기도 했습니다. 경관 조명과 CCTV, 방송 설비 등은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면 개방은 예상보다 한 달이나 늦어졌습니다. 4월 13일 날 개통식을 하고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6월 중에 일부 낙석 방지책 미설치 구간에 낙석이 발생함에 따라서 임시 폐쇄 조치하고 예산을 마련해가지고 8월 말에 재예방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서구는 데크 부분 도장과 포토존도 개선 사업을 벌였습니다. 산책로가 전면 개방되며 관광객들의 발길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방 시간은 제한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오후 4시 이후엔 출입을 통제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라는 게 서구 입장입니다. 한편 송도해안 산책로는 서구 송도해수욕장과 암남공원을 잇는 길이 800m 구간에 철제 데크와 다리, 전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억 년 된 지층과 남해안을 조망할 수 있는 낚시터도 있어 서구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에코 델타시티에 들어설 대형 복합몰 더현대부산이 5일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강서구는 올해 초 건축 승인에 이어 최근 착공 신고까지 빠른 속도로 처리했는데요. 또 현대 측과 강서구는 상생 협약을 맺고 지역 건설사 공사 참여와 지역 인재 채용을 약속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에코델타시티 평강천변 19만 8천 제곱미터 더현대부산이 들어설 부지입니다. 올해 초 대형 아울렛으로 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계획을 바꿔 백화점과 아울렛, 체험시설이 더해진 더현대 2.0을 부산에 처음 도입합니다. 최근 현대백화점은 시공사 HL-D&I 한라와 4,531억 원 규모 도급 계약을 체결했고 동시에 강서구는 착공 신고를 처리했습니다. 앞선 건축 승인에서도 강서구는 2주 만에 승인 처리를 마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한 달 내지 2달 정도 조금 늦어졌다고 봐지는데 사업자 측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 때문에 조금 그런 건 있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이제 착공 신고 처리 기간을 최대한 단축을 해놔놨기 때문에 그 공기라든지 이런 데는 영향을 많이 안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와 함께 현대 측과 강서구는 4일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을 통해 현대백화점은 지역 인재를 우선 채용하고 시공사는 지역 전문 건설 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한편 강서구는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강서에 적을 두고 있는 이 하도급 업체들이 이 사업에 직접 참여를 함으로써 그 공사 대금이 부산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도급액의 80% 정도 이상을 가급적이면 부산에 있는 업체들을 좀 활용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협약을 체결을 한 겁니다. 더현대부산은 4일 착공 신고 직후 5일부터 공사에 들어가 2027년 12월 문을 연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부산 관광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기며 기존 기록을 모두 경신했는데요.
부산시는 앞으로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시대를 목표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부산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02만 명. 코로나19 이전인 2016년 296만 명, 지난해 293만 명을 넘어 역대 최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지출액은 지난해 6,535억 원에서 올해 8,592억 원으로 31.5% 증가했습니다. 비짓 부산 패스 누적 60만 장, 해수욕장 피서객 2,200만 명, 크루즈 입항, 의료 관광객 규모 역시 모두 최다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더욱 희망적인 것은 부산을 찾아왔던 외국인 관광객 84.8%가 부산에 다시 오고 싶다는 재방문 의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여행 리뷰 사이트 트립 어드바이저가 집계한 소비자 만족도에서 우리 부산이 서울, 도쿄, 오사카, 상하이 등 주요 글로벌 도시를 제치고 아시아 2위에 올랐습니다. 부산시는 2028년 외국인 관광객 500만 시대를 목표로 브랜딩 강화와 접근성 개선, 관광 권역 확대 등 5대 전략과 15개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오페라 하우스와 퐁피두 센터 건립, 황령산 관광 거점화, 원도심 관광벨트 조성 등 관광 인프라를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 확대와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요트 경기장 재개발 등 교통 마이스, 해양 관광 기반도 함께 강화됩니다. 지금 부산의 관광 산업은 새로운 시대의 문턱, 결정적인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시의 새로운 목표는 오는 2028년 연간 외국인 관광객 500만 명 달성, 외국인 관광 지출액 연간 1조 5천억 원 달성입니다. 시는 부산 전역을 권역별 테마 관광지로 만들고 남부권 초강력 관광권 조성으로 해외 관광 수요도 넓혀나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한국마사회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이 지난 3일 지역 취약계층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강서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레츠런파크 임직원들은 직접 김장김치를 담그고 포장하며 온정을 전했습니다. 이날 마련된 김치 3,000포기는 강서구 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가 일제히 배부됐습니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아서 불수능이라고 불렸는데요. 그럼에도 서울 광남고등학교에서는 2년 연속 만점자가 배출됐습니다. 서주원 기자입니다. 담임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릅니다. 오늘은 수능 성적표를 받는 날. 가채점으로 어느 정도 알았지만 막상 결과를 받고 보니 더 후련한 마음입니다. 빨리 성적표 받고 제 등급을 알고 싶기도 하고 이제 빨리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생각해야 되니까 기다려졌어요, 성적표만.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어려웠다고 평가받는 올해 수능. 국어와 영어가 유독 어려웠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우 1등급 비율이 3.11%로 201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전국의 만점자는 단 5명뿐. 이 중 1명이 서울의 한 공립 일반고에서 나왔습니다. 광진구 광남고등학교 왕정권 학생입니다. 따로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두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을 때 그리고 할 수 있을 때 맨날 공부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 수업 때 자지만 않으면은 엄청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말을 전해주고 싶어요. 워낙 좋은 학교다 보니까 선생님들 수업만 들어도 뭐 수능이든 내신이든 다 대비가 되거든요. 특히 광남고는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수능 만점자를 배출했습니다. 밤 12시까지 자율학습실을 개방하는 등 우수한 학습 환경 조성이 낳은 결과입니다. 학생들이나 학부모의 요청에 의해서 11시까지 하다가 12시까지 자율학습실로 개방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냐면은 학원 갔다 오다가도 밤 10시에도 어정쩡한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또 들어와야 돼요. 그런 시스템들,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대입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대학별로 진행됩니다.
불수능이라 불린 만큼 어려웠던 국어와 영어 성적이 결과를 좌우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한 해 농사가 끝난 이맘때 논밭에서 남아있는 볏짚 등을 태우는 일이 아직도 적지 않은데요. 자칫하다간 산불로 번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경기도 평택 지역에선 볏짚이나 고추대 같은 영농 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파쇄하는 방법을 새롭게 보급하고 있는데 농가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첫눈이 소복이 내린 들녘. 한 해 농사가 끝난 밭에는 고추대, 콩대 등이 쌓여 있습니다. 파쇄기에 고추대를 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계에 들어가자 곱게 갈려 밭에 흩뿌려집니다. 농촌진흥청의 지원을 받아 평택시가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태우면은 미세먼지가 나고 산불의 위험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기계를 동원하고 인력을 동원해서 장가지를 파쇄해가지고 이 토양에다가 유기물을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쇄 대상은 고추대, 깻대, 콩대 등 밭작물 부산물과 직경 5cm 이하의 과수 전정가지입니다. 농민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현장을 직접 방문해 파쇄 작업을 합니다. 여기는 뭐 산이 있고 그러니까 산불날 난점이 많고 그러니까 그거로 가면서 파쇄기 신청했어요. 내가. 현재 파쇄기 5대를 운영 중인데 신청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정도로 인기입니다.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은 물론 토양 퇴비도 만드는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 사업. 평택시는 올해 운영 성과를 검토해 내년에 지원 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날씨가 추워진 만큼 연말도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도심 곳곳도 아름다운 야경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도심 공원도 오색 불빛으로 채워지면서 연말 분위기가 물씬 나고 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도심 속 작은 공원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힙니다. 초록빛 트리에 샛별과 눈, 겨울꽃이 내려앉았습니다. 트리 주변에는 금방이라도 풀어보고 싶은 선물 조형물이 설치됐습니다. 누군가 가져가기라도 할 것처럼 그 곁을 루돌프가 지킵니다. 회색빛 도시가 오색빛의 화려한 정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온 연말 분위기에 사람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추억을 담아봅니다. 요즘 연말 분위기 나는 곳을 찾기가 힘든데 가까운 동네 공원에 이런 좋은 축제가 있어서 연말 분위기도 물씬 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달성군의 한 공원은 화려한 조명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키가 높은 나무는 겨울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푸른 잎을 자랑합니다. 눈사람 조형물은 빨간색 모자를 쓴 채 방긋 웃고 있습니다. 도심 가로수들도 파란 불빛을 뿜어냅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만든 조명은 연말 운치를 더합니다. 연말인데 분위기도 안 좋은데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도 나게 이쁘게 잘 꾸며져서 너무 좋습니다. 곳곳이 화려한 경관 조명으로 물들면서 또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도심을 휘감은 형형색색의 빛이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시즌을 알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경기도 의왕 향토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선비들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엿볼 수 있는 특별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풍류를 즐기는 구체적인 방법도 나와 있는 희귀 자료가 많다고 하는데요. 조선시대 멋스러운 풍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회를 권예솔 기자가 소개합니다. 1800년대에 의왕시 왕곡동에서 태어난 선비 김지견. 36세의 과거의 급제에 관직에 올랐고 평생 시를 짓고 글을 쓰며 일상의 영감을 기록해 남겼습니다. 벼루와 먹, 종이와 붓처럼 선비의 삶과 밀접한 사물들을 두고 지은 시와 책을 읽고 남긴 독서 기록까지. 그가 혼자 사유하며 즐겼던 풍류의 기록은 모두 20권에 달합니다. 선비들이 친구들과 모여 시를 짓고 술을 나누던 생생한 놀이 문화도 엿볼 수 있습니다.
주사위를 굴려 나온 칸의 주제에 맞춰 즉석에서 시를 짓는 일종의 조선식 보드게임 상영도. 가장 뛰어난 시를 지은 사람에게 술이 주어졌던 만큼 높은 학식과 재치가 모두 필요한 놀이였습니다. 김지견은 이 자리에서 주고받은 시들을 빠짐없이 기록해 상영도집으로 남겼습니다. 즉흥적으로 어울려 놀던 모임의 내용이 온전히 기록된 사례는 매우 드문 일로 그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문화재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성리학적 가르침을 따라 성인이 되는 삶을 지향했던 조선의 선비들. 잠깐의 여가 속에서도 학문을 익히며 스스로를 단련했던 그들의 모습을 의왕 향토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 공개된 김지견 관련 유물들은 청풍김씨 후손들이 모두 무상으로 기증한 자료들입니다. 덕분에 조선 선비의 생활과 정신세계를 온전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기록들이 시민들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직접 쓰신 분이 의왕시 왕곡동에 대대로 거주하고 있는 청풍김씨 문중 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도 이렇게 글씨를 잘 쓰시는 명문가 그 후손들이 살고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생각하시면서 관람하시면 좀 더 재미있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전 풍류는 내년 11월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전시 특성상 처음엔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해설을 들으면 작품의 맥락과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AI가 뽑은 이번 주 부산, 관광과 산업, 문화와 생활까지 바다도시 부산의 주요 소식을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에서 가장 큰 연안 크루즈 선박이 부산에서 상호분항을 시작했습니다. 이로써 부산은 해양관광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며 도시 정체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은 크루즈를 통해 부산의 해안과 바다를 새로운 각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는 2026년 금융분야 선도기업으로 한국자산 매입 주를 선정했습니다. 이 회사는 부동산 리스크 관리에 특화된 핀테크 기업입니다. 부산시는 이 기업에 금융 우대와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 전당에서 크리스마스 빌리지 부산 2025가 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과 볼거리를 제공하며 개막 후 4일 만에 7만 3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접근성이 좋아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5 사회조사 결과 시민 만족도가 일부 개선되었음을 발표했습니다. 노동조건 만족도는 51.9%이며 70%가 부산에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36.2%는 주택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결과는 향후 정책 개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새로 문을 연 하단 명지 이동 노동자 쉼터는 배달, 대리운전 등 이동형 노동자의 휴식 공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향후 이용률과 만족도에 따라 추가 개선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유튜브 채널과 뉴스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